와, 진짜 내가 이거 준비하는 데 힘들었어.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진짜 뭐냐면 내가 이사 오기 바로 전 집 있죠. 구조가 똑같아. 깜짝 놀랐어, 진짜 나. 그러니까 이런 데를 로프트라 그래요, 여러분. 로프트. 그러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죠. 복층. 복층을 로프트라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인 거야. 얘네 집 내부가. 그리고 그가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한 게 있어. 그게 바로 SNS예요. 자, 그는 두 가지의 아이디로, 두 가지의 계정으로 SNS를 했어. 궁금하시죠? 자, 이거 제가 사진을 편집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위에 있는 사진 두 개가요, 바로 그게 두 가지의 계정이에요. 트위터의 계정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쿠비츠리시라는 계정과,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 계정 닉네임이 다 진짜 또라이 같은 게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신이따이야. 닉네임이 신이따이는 뭐냐면 죽고 싶어 라는 닉네임이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틀린가? 자, 일단은 이 신이 따위는 뭐냐면 얘가 자기가 그 SNS상에서 만든 자기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자살 지원자,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 죽고 싶은 사람, 이런 거를 흉내내는 거야. 그래서 이마수구 신이 따위, 나 지금 당장 죽고 싶어, 막 이런 걸 이 트위터에 올렸어.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라고 올렸냐. 그 쿠비쓰리 제가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트위터. 목매는 방법에 대한 이런 지식을 더 넓히고 싶어. 더 알고 싶어. 그러면서 자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돕고 싶다. 약간 이런 어필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완전 다른 이미지로 얘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의 트위터를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실제로 그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았던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차례로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쿠비츠리 트위터를 보셨으니까 이제 다른 계정의 트위터를 한번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이따이라는 그 다른 계정의 트위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사진을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2017년 8월 24일에는 이런 글을 올립니다. 키에테 시마이타 전부 와스레타. 이게 뭐냐면 사라져버리고 싶어. 나 그냥 전부 다 잊어버리고 싶어. 자, 2017년 9월 11일에는 이런 글이 올립니다. 고노요우니 스쿠이와 이나이 신데 오와라세 나이토. 이 세상에는 구원 같은 건 없어. 그냥 죽어서 끝내버리는 게 나아. 그리고 2017년 9월 12일 이마수구 신이타이. 나 지금 당장 죽고 싶어. 그리고 2017년 9월 17일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다레가 키카케니 나tte 이타다케마센까? 누가 저의 좀 죽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글을 올려요. 자, 이 세상에 구원 따위는 없어. 그냥 신데 오와라세 나이도. 그냥 빨리 죽어서 빨리 끝내버리지 않으면 나 빨리 죽고 싶어. 지금 당장 죽고 싶어. 사라져버리고 싶어. 막 이런 글들이 여기 신이 따위는 많아. 그 다른 트위터 여러분 아까 기억하세요? 아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막 지금 곤란하신 분들을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저에게 상담해 주세요.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나는 트위터를 이렇게 올려놨으면서 이것도 9월달, 얘도 9월달, 같은 9월달에 올린 글인데도 이렇게 완전 다른 거야. 완전 다른 사람 같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자꾸 다이렉트 메시지로 자기한테 메일을 보내라고 했잖아. 그 쿠비츠를 쿠비츠를 거기 그 트위터에. 거기서 실제로 어떤 사람과 주고받았던 다른 대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실제 그 대화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내가 잘라오느라 너무 힘들었다. 인간적으로다가. 자, 이렇게 제가 조금 더 크게 해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이거 조금 크게 해도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이게 실제로 그가 다이렉트 메시지로 주고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일본어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글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대화 정리본도 제가 이렇게 편집해서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다 잘라가지고. 자, 이 남자가 이렇게 보냅니다. 하지메마시테. 시니타이노와 혼기 되쇼까? 처음 뵙겠습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은 진짜예요? 진심이세요? 이렇게 보내. 그러면서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무섭죠. 근데 사람이랑 잘 지낼 수도 없고 그리고 막 사는 보람도 없고 너무 괴로워요. 잠깐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잘 지낼 자신도 없고 인생을 살아갈 보람도 없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저요 안락사도 공부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죽고 싶어요. 당신은 무섭나요? 저는 천국이나 지옥이 아닌 전생론을 믿어요. 막 죽는 순간에 바로 다음 생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글이에요. 이런 내용 여성이랑 이렇게 주고받아요. 이 여성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가려놨는데 이 남자가 보낸 글은 이런 글이었어. 이게 실제 이거야. 하지메마시테 시니타이 혼기 데스까? 이거 죽고 싶은 거 진짜예요? 막 이러면서 여기 써 있는 거야. 내가 보여준 거 글 그대로예요, 이게. 그리고 이 남자애가 또 보낸 글이 있어. 여기에 있는 글인데요. 이게 여기 있는 이 글이 뭐냐면 내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엄청 소름 끼쳐요. 이것도 다른 트위터인데 과거에 제가 만났던 사람은요, 제가 만든 새끼줄 매듭, 그러니까 어떤 목줄 같은 거잖아. 그걸로 진짜 죽어버렸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끈을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니까 목줄을 만들어 드릴까요? 뭐 이런 거. 그럼 또 이렇게 보내. 아시츠가 이타시마시타. 실례했어요. 제가 목매고 죽기 위해서 빌린 방이 하나 있거든요. 로프트가 있는 방이라서 목을 메어 죽어도 되는 장소로는 전혀 곤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가족이랑 친구들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사진을 하나 보내와요. 이거 실제로 그가 보냈던 사진이에요. 소름 끼치니까 각오하고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 사진을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줄로 실제로 사람이 목매갖고 죽은 적도 있고, 혹시 원하시면 제가 도움이 된다면 제가 끈을 만들어 드릴까요? 이게 제가 만든 끈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낸 거야. 실제로 이거 주고받으면서 이 라인을, 이 다이렉트 메시지를. 그러면서 뭐라고 보내냐면, 만약에 직항이 있으시다면, 시간이 있으시면, 지금 이게
모자이크 된다는 그 여자의 이름 같아요. 자, 누구누구누구 씨의 라인이나 카카오. 얘 카카오도 했나봐. 일본 사람 거의 라인밖에 안 쓰거든요. 카카오로 혹시 인사할 수 있는, 인사하는 그런 전화 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 이 남자애가. 이거 실제로 그가 주고받았던 다이렉트 메시지예요. 실제. 이게 보낸 게 보면은 2017년 9월 10일이야. 9월 10일. 9월 10일이야, 9월 10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달 전이야, 2달. 얼마 안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보내.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 자,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프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다가 목을 매면 돼. 이렇게 목을 매는 거지. 약간 여기 지금 난간 보이셨죠? 거기다가 목을 매고 이렇게 죽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런 집을 빌렸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실제 그의 방이거든요. 되게 좁아. 여기다가 9명의 시체를 가둬놓은 거면 여러분 냄새가 나서 못 견뎌요. 8월달에, 9월달에, 그것도 여름에. 절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라면 설거지 안 해도 온 집의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제가 잘하는 게 이 집이랑 제가 전에 똑같은 집에 살았어요. 이 집 구조랑 똑같은. 물론 약간 이런 난간이랑 좀 그런 다르지만. 자, 그가 실제로 보낸 사진이고요. 그러면 또 다른 제가 다른 그 다이렉트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좀 길어요. 이것도 제가 또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집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엄청 길어. 근데 일단 여러분들께 실제적으로 이런 걸 정말 주고받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시려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편집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보기 쉬우시라고. 혹시 일본어 잘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읽어드릴게요. 여기부터 읽어드릴게요. 자, 포로 리ツイー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래요. 팔로우 해주시고 그다음에 리트윗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보내요. どういたしまして。一番楽な死に方って結局なんでしょうね。아니에요. 천만에요. 근데요. 제일 편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결국 뭘까요? 여자가 이렇게 보내. 근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여기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려운 부분이네요. 뭐 간단히 죽는다는 의미가 직사라고 한다면 뭐 투신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머리로 떨어지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는 용기가 없는 것.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목을 매서 죽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제대로 졸린다면 한 15초 정도의 의식이 없어지고요. 30분 정도면 죽을 수 있어요. 자살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때 여자가 이렇게 말해.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중간에 의식이 없어진다고 하는 건 단순한 소문인가요? 자살은 요즘 이미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하죠. 뭐 스카이다이빙 할 때 중간에 기절을 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스카이다이빙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착지할 때까지 제대로 의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없습니다. 트위터를 보았어요. 괴로우신 게 전해져 옵니다. 근데 만약 정말로 죽는다면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녀에게 애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또 이렇게 말해. 그렇네요. 뛰어내릴 용기는 있지만 실패하는 건 싫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 관해선 조금 고민 중이에요.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나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게 가엾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걸 실제로 주고받은 거예요. 소데스네. 토비오리 이건 여자가 보낸 거. 남자가 보낸 거. 그래서 쿠비쓰리가 너무 해봤어. 목매가지고 죽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면서 이게 방송에서 나온 걸 제가 캡처해서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대박인 게 뭔지 알아? 내가 실제로 이 남자와 트위터로 대화를 했던 여성의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 이때 업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 남자와 실제로 트위터에서 연락을 했었던 여성의 인터뷰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どういうことでこう出会ったんですか？ 자,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나요? 私がツイッターのアカウントを作りまして、 제가 트위터 어카운트를 계정을 만들었어요. その時に一緒に死ねる方募集しますって書き込んだ時に、 그래서 제가 같이 죽으실 분 찾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을 때 その彼からダイレクトメッセージが来て、 그한테서 다이렉트 메시지가 왔어요. はじめまして本気ですかと来て、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진심이신가요? 라고 다이렉트 메시지가 왔대. その後に、一緒にどうですか、車と薬も持っていますって。 그러고 나서 함께 죽는 거 어때요? 이미 차하고 약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메일이 왔대요. で、その後は、道具が揃っているので、あとは実行するだけです。 그리고 나서는 자살하기 위해 죽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전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실전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일이 왔대요. ロフトにその縄をかけて睡眠薬を飲んで、 자, 로프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집 영상 있죠? 그 로프터에다가 이 줄을 매가지고 수면제를 먹고 そのまま首をこうやってやって気絶した時にそのまま死ねるっていう。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그다음에 목을 이렇게 로프트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야. 목을 매는 거지. 그러면 기절을 한대. 그럼 그 기절한 상태에서 그냥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대. 그 남자가. それを聞いてどうでした？ 그래서 그걸 듣고 어떻게 하셨나요? 어떠셨나요? 라고 물어봐. 그때 이 여자가 そういう死に方はあまり嫌だなって思ってます。 그냥 그런 죽음은 그렇게 죽는 방법은 좀 싫다라고 생각했어요. 本人に言ったですか？ 그거를 직접 이 시리아 씨에게 말했나요? 라고 했더니 ははい言いましたね。 네, 말했어요. そしたら本人がそれが嫌だったら俺がその縄で首を絞める方法もあるよって言ってました。 그래? 그 방법이 싫어? 그러면 내가 끈으로 네 목을 졸라 죽이는 방법도 있는데 라고 했대. 내가 너의 목을 이 끈으로 졸라가지고 죽이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대. 連絡を取るようになってから1週間ほどすると 자,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急に彼から俺と付き合うっていうのはダメなのって。 또라이인 게 진짜 뭐냐면 이 남자애가 그렇게 말했대. 이 남자애가 나랑 사귀는 건 안 돼? 갑자기 나랑 사귀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 여자한테 물어봤대. 来ました。
今は恋愛っていうより死を考えてるって言ったら 나는 지금 연애보다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라고 이 여성분이 이 남자한테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彼からはでもそれでも付き合いたいって言ってて彼の住んで 그래도 나 너랑 사귀고 싶어. る場所に来てくれないかって言われて 그래서 남자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오지 않을래? 와주지 않을래? 라면서 남자가 자꾸 초대했대. 자기 집으로 오라고. 彼が住んでいる場所に来てくれないかと言われた. 자기가 살고 있는 데로 와주지 않을래라고 계속 그 남자애가 말했대. 何度も自宅に来るよう誘われたという。 몇 번이나 우리 집에 오라고 몇 번이나 초대를 받았대. 초대를 했대, 이 남자애가. さらにこんなことも口に。 그런데 이런 말도 했대요. 소름 끼치니까 잘 들어야 돼요. 人を殺したとは言っていましたね 히토 코로시타 또 이때 이마시다네. 나 사람 죽인 적 있어. 라고 말했대요. 나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어. 자, 경시청은요. 이 시라이 씨가 여자가 일단 남자보다 조금 약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여자들을 약간 조금 이렇게 찾은 게 아닌가 이런 것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는 여자에게 집착을 했던 걸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그의 여자 관계를 짚고 안 넘어갈 그냥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또 나 좀 이렇게 또 그런 것도 이렇게 못 넘어가잖아. 나 좀 이렇게 집착스럽잖아 이런 거에. 그래서 그와 실제로 교제했던 여친, 한 5년 전에 교제했던 여친과 그리고 그와 함께 동거했던 여자의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5년 전에 사귀었던 여성의 인터뷰부터 함께 보시죠. 자, 5년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인터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自分は血の気が多いからっていうこととは言ってました 그러니까 이 치노케가 오이라는 말을 잘 몰라서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약간 좀 다혈질, 욱하는 약간 이런 성격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여자친구한테 5년 전에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한테 나 조금 약간 다혈질이야. 나 좀 욱해.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야. 彼の家に行った時に壁に穴が開いていて壁紙が破れてるところがあってでこれどうしたのって聞いたら 남자친구 집에 갔는데 벽에 커다란 구멍이 있었어. 그래서 약간 좀 부셔져 있어가지고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한테 물었더니 イライラして壁を殴ったって 열받아가지고 벽 쳤어. 라고 했대요. キャッシュをしている状態でもそういうパチスロに遊びに行っていたので 그러니까 지금 빚이 있고 그 약간 그런 상태에서도 빠찡코나 그리고 막 슬럿 하는 거 있잖아. 숫자 막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 그런 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녔대. 놀러 다녔대. 理解できなかったですね 이해가 안 됐어요. 前に交際してた人の紐をやっていた紐状態だったっていう話を聞きましたね 히모조타이도 있다.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히모를 나도 어떻게 뭔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딱 두 글자 썼어. 호구 이렇게 썼어. 일본 친한 오빠가 그 답장 온 게 호구. 그러니까 약간 그 전 여자친구가 얘 호구였던 거야.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가 얘 돈 대주고 뭐 스폰 해주고 생활비 대주고 용돈 주고 약간 이랬대. 근데 이거를 왜 여자친구한테 말했는지 나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 근데 뭐 5년 전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 그냥 뭐 양아치였던 거지. 자, 제가 지금 또 보여드릴 영상은요. 그와 함께 동거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어떤 방송에서는 이 남자애가
스카우트한 여자다라고 나오고, 또 다른 방송에서는 그와 2달 동안 뭐 동거를 했던 여자다라고 나와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 영상 저와 함께 보시죠. 本当に優しい。ずっとニコニコして。 되게 아사시했고, 즈또 니코니코 시테이로 계속 니코니코니, 여러분 알죠? 니코니코가 약간 싱글벙글, 히즈키즈 약간 이런 뜻이에요. 너무 자상했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대. 근데 여기 보면은 얘 이샤라한테 스카우터 살했다 조세라고 돼 있어. 그런데 다음 영상을 보실게요. 이건 다른 방송국이에요, 서로. 근데 여기 보면은 또 같이 동거했던 여자라고 나와. 어쨌든 보시죠. 普通の人より異常に優しかった。 보통 사람보다 너무 친절했어요. 너무 자상했어요. 優しすぎて怖かった。 너무 자상해서 좀 무서웠어요. 라고 말해. 자, 어떤 여자는 좀 너무 많이 검소하지도 못하고 비지는데 맨날 빠찡거 하러 다니고요. 그리고 전 여자가 그한테 호구였대요. 라고도 말하고 막 되게 다혈질이었고 욱했고 이렇게 말하는 반면 또 어떤 여자는 너무너무 자상하고 너무너무 착해서 무서울 정도로 너무 자상했다고 말하고. 과연 이 남자는 뭘까요? 자, 그래서 그 5년 전에 교제했던 여성이 다른 말도 합니다. 5년 전에 교제했던 여성, 마이페이스다. 굉장히 욱한다. 술을 좋아한다. 그리고 금전적인 개념이 약간 부족했다. 처음 만나서 식사했을 때조차 계산을 내가 했다. 전에 만나던 여자에게서부터 금전적인 부양을 받았다. 집에는 항상 옷가지와 쓰레기들이 너저분했다. 방 안에 벽에 구멍이 있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물으니 화가 나서 벽을 쳤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이야다. 무리. 이미 와까안나이게도. 싫어. 안 돼. 무리. 아니야. 네가 지금 말하는 의미는 난 모르겠는데? 왜?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발로 방바닥을 계속 이렇게 막 콱콱콱 계속 찼대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었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었어. 자, 이쯤 봤을 때 이 남자가 약간 정신적으로 좀 뭔가 이상한 걸 느낄 거야. 그래서 일본의 범죄 심리학자의 인터뷰 영상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 인터뷰한 영상, 그 심리학자가 이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日本の犯罪史上、類を見ない過去の大量殺人事件の中ではちょっと質的に違うなという。 그 남자가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본 범죄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대. 그리고 과거의 대량 살인 사건 속에서는 그런 것과는 약간 조금 질적으로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든대. 頭部だけが損傷なく保管されていましたよね。顔へのこだわりを感じるんですよね。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머리를 되게 많이 갖고 있었나. 머리만 따로 모아놓고 있었단 말이야. 사람 머리 9개를. 그래서 약간 그거를 코다와리 약간 좀 고집스럽게 뭔가 그게 자기의 취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게 얼굴에 대한 뭔가가 있지 않나. 고집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대. 自分自身の顔へのコンプレックスが背景にあるんではないかなと。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대한 콤플렉스. 자기 얼굴에 대한 콤플렉스가 배경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여놓고 머리만 따로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 범죄 심리학자가 얘기한 건 그런 내용이었어. 자, 그 외 또 다른 사진이야. 근데 사진마다 이미지 되게 다르지 않아? 다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들. 이미지 완전 너무 다르지. 다 같은 사진인데. 자, 그리고 작년에 2달 동안 동거했던 여성은 또 이렇게 말해. 작년 봄쯤에 한 2달 동안 동거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방은 늘 청결했고 깨끗했고 검소했어요. 그리고 그는 깨끗한 걸 너무 좋아했고요. 하다못해 정리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질적이었어요.
그리고 동거녀가 말한 그의 성격은 뭐였냐면 항상 그가 그랬대. 자신은 머리가 좋고 IQ가 높다라고 말했대. 그리고 돈 때문에 곤란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말도 자주 했대. 그러면서 학교 졸업 앨범을 보여주면서 되게 성실해 보이지. 아, 노래가 오래까 와까르. 야, 이거 누가 난지 알아? 이러면서 사진을 막 이렇게 보여줬대. 그 범죄 심리학자는 또 이런 걸 이렇게 또 말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야.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어 한다. 나를 인정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한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자신을 조금씩 그러면서 자존감을 높여가는 거지.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서 전 여자친구와 그리고 2달 동안 동거했던 이 여자친구의 갭이 너무 크잖아. 더럽고 막 돈 많고 양아치고 이런데 얘는 막 너무 자상하고 깨끗하고 검소한 남자라고 하니까 둘이 갭이 너무 다른데 이거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범죄 심리학자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줄 때 상대방이 내 뜻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줄 때 좀 친절해진다든지 그럼 상대방이 자기 말을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면 그때서야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야. 아, 얘가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원래부터 약간 자신의 얼굴이라든지 뭐 프라이드라든지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이런 걸로 상대방이 자기를 맞춰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이런 걸로 자존감을 높여가면서 자기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걸 느끼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지. 내가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진 보여줄까요? 깜짝 놀라실걸요? 그가 여친이랑 같이 사진 찍었을 때예요. 분위기 완전 다르지. 물론 약간 프리큐라 그 스티커 사진을 찍을 때 눈이 약간 좀 커지거나 피부가 좀 좋아지거나 이런 효과가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건 약간 좀 얼굴 약간 분위기 이런 거를 말하는 거야. 나는 완전 좀 다르지 않아요?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 그러면서 그 동거녀가 말했던 것들 중에 그의 가족에 관련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돈을 되게 아끼지 않으셨었대요. 자기 이빨 교정할 때도 부모님이 전부 돈을 다 내주셨다나?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 이빨 교정할 때 나 우리 부모님이 돈 다 드렸어. 우리 부모님 나한테 돈 진짜 안 아끼시는 분들이야. 근데 굳이 막 이빨 교정할 때 막 다 큰 성인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아요? 그쵸? 너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이빨 교정을 다 해줬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 그래서 또 범죄 심리학이 또 이렇게 범죄 심리학자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가족이랑 약간 이런 현실적인 관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 그런데 약간 좀 정신적으로 정서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특히 엄마와 여동생과는 약간 좀 정서적으로 교감을 많이 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아버지와도 그냥 외형적인 관계만 이렇게 보여질 뿐 정신적이나 마음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좀 잘 교감을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그가 턱을 성형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어. 근데 그런 것들이 자신의 외형적인 컴플렉스를 감추고자 얼굴에 좀 집착을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얼굴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 따르면 뭐 아버지와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뭐 아버지를 돕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한두 달 정도 전에 이 남자가 잡히기 전에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두 달쯤 전에 얘가 집에 누구 초대했어? 그 커플 즉 여자를 먼저 초대한 다음에 남자가 와 남자도 같이 죽였잖아. 그리고 얘가 죽인 여자만 8명이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얘 집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자가 생긴 것 같은데 뭐 연락도 계속 뭔가 누구랑 하고 있는 것 같고 여자친구가 생긴 줄 알았대잖아. 얘가 죽인 사람들인데. 끔찍하죠.